예술과 디자인, 삶과 사람의 이야기, 당신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김시월의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백경원 작가님 모시고 인터뷰를 정말 오랜만에 정말 1년 만에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작게 칠까요? 김시월의 인터뷰. 저희 사전 회의한 지 벌써 한 달 지났더라고요. 네. 시간 너무 빨리 가죠. 네. 한 달 동안 뭐 어떻게 근황 지내셨어요? 저도 그냥 뭐 되게 바빴고요. 가족 일들도 많고 네. 뭐 모임도 많고 5월이라 네, 또 다들 날씨도 좋고 하니까 맞아. 사람들 만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백경원 작가님의 작업실이 위치가 어디죠? 네, 여기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입니다. 청운동이요? 네, 청와대 옆에 있어요. 맞아요. 요새 청와대 개방해서 핫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핫해요. 아, 저 차 타고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 보니까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날씨도. 네, 네, 맞아요.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도 느꼈는데 이게 골목골목마다 네. 이렇게 구석구석 그 북악산인가요? 그 산 보이는 게? 인왕산인가요? 저쪽이 인왕산이고요. 네. 저기 아마 북악산인지 사실 저도 잘 3년째 사는데 그러니까 산이 3년째 되게 있는데 잘 가깝게 보이는데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딱 좋은 경치 자주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모습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아유, 양구에 계신 분이 이게 좀 극단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양구가 좀 극단적이고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요. 네, 여기는 딱 도시랑 그 산이랑 딱 좋아 보였는데 자기가 있는 환경보다 남이 있는 환경이 또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에어컨 좀 켜볼까? 그렇구나. 내가 실시간으로 광이 막 이마에서 나는 것 같아. 뒤에 휴지 있어. 네, 잠시 오디오 이슈가 있어서 오디오 이슈가 아니지 제 체온 이슈가 있어서 이 배수 소리가 안 멈춰서 계곡 놀러 온 것 같고. 네. 시원하죠? 자, 그러면은 막 시작하느라고 이런저런 소리 했는데 오늘 모신 백경원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도자 작업을 하고 있는 백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팬이 되게 많아요. 제 주위에. 저요? 혹시 칭찬 들으시면 좀 약간 얼어붙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요, 좋아요. 얼굴 좀 빨개지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작품 하시는지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도자공예의 여러 기법 중에서 핸드빌딩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네. 그릇도 만들고 오브제 작업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릇이나 뭐 컵도 많이 만드시죠? 네.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보인, 딱. 네, 네. 이 컵도 제가 만든 컵이고요. 네. 핸드빌딩이라고 하면 이제 손으로 기계의 도움 없이 손만을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기법을 이제 핸드빌딩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영어 그대로 핸드빌딩. 핸드빌딩. 네. 해서 핸드빌딩 기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좀 이렇게 손자국이 네, 나 있고요.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살짝은 비정형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경원 작가님 작업실에 왔는데 네. 커피를 사와서 그냥 이걸 테이크아웃 컵에 마실 순 없다. 네. 그래도 경원 작가님 컵에다가 마시는 걸 또 담고 또 그리고 컵이 스테디셀러처럼 많이 작업하시고 네. 많이 좋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초창기부터 좀 컵을 제작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컵을 많이 만들었고, 저도 그래서 컵을 만드는 게 편하고 네. 좋아해요. 컵 만드는 일을. 그 경원 작가님 제가 인터뷰 전에 뒷조사를 좀 할 때 네. 인스타를 엄청나게 염탐을 많이 했는데 아이고, 네. 옛날에 그 컵을 한참 만드시느라고 바쁘셨는지 내가 전생에 컵이었을까 아니면 전생에 컵을 너무 많이 깬 건가 막 이런 문구가 되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 카르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도자하는 사람들의 업보 뭐 이런 네. 거죠. 네, 좋아해요. 컵 만드는 거. 그 물고기 컵이라는 이름을 제가 그때 봤는데 네. 물고기 컵이 어떤 시그니처처럼 작업을 하신 걸로 그때 본 것 같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컵 본체에다가 이제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네. 약간 뭉툭하게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네. 니모 지느러미처럼 네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컵을 만들어서 네. 이제 그게 뭐 형태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고 이제 그거를 시리즈 아닌 시리즈 작업으로 즐겨 만들었어요. 저희가 자료 화면도 띄울 거지만 네. 실물로 가지고 네. 있는 물고기 이렇게 이건 이런 손잡이랑은 확실히 다르게 네. 모양이 딱 막혀 있는데 네. 이 지느러미 네, 같다는 네, 말. 네.
이거는 이제 이 네. 문양은 제 그림은 아니고 네네. 최경주 작가님이라고 아티스트 프루프 샵이라는 네네. 샵을 운영하시는 작가님인데 그분이랑 협업해서 그 샵에서만 팔고 있는 컵이에요. 좀 콜라보된. 네, 콜라보 작업이네요. 작업이고요. 요즘도 물고기 컵 많이 제작하세요? 한 번씩 작업하는데 네. 자유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초창기부터 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재밌게 작업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네. 물론 컵이라는 게 도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처음 배울 때도 그렇고 좀 먼저 접해보기 좀 쉽은데 접하기는 쉽지만 정말 잘 만들기 쉽지는 않은 네. 어떤 사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편하고 재밌게 접근해야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맞아요. 딱 그래요. 그래서 진짜 초창기에 만든 네, 네. 이런 것들보다 더 오래 전에 만든 디자인이고 네. 거의 한 10년도 더 된, 거의 대학원 2학기쯤에 그때 이제 네. 그때 한 몇 년도쯤? 2000, 이렇게 또 괜찮아요. 2010년이요. 2010년이요? 저는 그때 학부에 딱 입학을 했지요. 10학번이죠. 네, 저희도 그때는 제가 1학년 때는 못 뵀겠구나. 네. 아이고 시간이 참 무상하네요. 어쨌든 이 물고기 컵에 대한 소개는 한번 꼭 영상으로 한번 하고 싶었어요. 조사하면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워가지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것도 귀여운데 사진으로 봤을 땐 얘네가 되게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아가지고 이게 물이 지어 있는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약간 애정하시는 그런 그 본인 맞아요. 라인이신 네. 것 같고. 네, 좋아. 제 작업 중에서도 좋아하는 컵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 때 한 몇 개씩 만드세요? 근데 대중이 없는데 뭐 많이 만들 때는 한 30개씩 만들어서 뭐 네. 손잡이 붙이는 것까지 하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네. 아까 본인이 하시는 기법이 핸드빌딩 기법으로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 인터뷰 컨텐츠 시청 대상이 네. 뭐 그냥 일반 분들보다 동료 작가나 이제 후배 분들이 대상으로 일단 지금 타겟팅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궁금한 점이 있기는 해요. 이게 한 2, 30개씩 만들 때 물레 작업으로 2, 30개를 만드는 거랑 이렇게 손으로 해서 만드는 거랑 좀 차이가 어떤 게 제일 두드러진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물레로 할 땐 좀 더 빠를 수 있다 아니면은 좀 더 그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확실히 물레로 하면 확실히 빠르죠. 네. 네. 한 번에 이제 후루룩 만들고 조금 말렸다가 네. 국 깎아서 또 바로 후루룩 이제 손잘 붙이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방법은 물레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도자를 배울 때는 뭐 이런저런 기법을 많이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물레도 배우고 뭐 캐스팅도 배우고 이 핸드빌딩도 배우고 할 때 이 핸드빌딩을 나의 무기로 삼고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신 지 이제 좀 오래 되셨잖아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제 핸드빌딩을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어떻게 딱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되게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네.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들어갔을 때 이제 도예 전공에 진입을 하면 물레부터 익히게 되어 있고 네. 그런데 전 물레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2, 3학년 때는 네. 거의 학교 자체에도 적응하기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전공에도 적응을 잘 못해서 네. 그 도자 작업의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러다가 네네네. 4학년이 되면서 네. 졸업 작품을 준비를 시작해야 되고 뭔가 내 개성이 드러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좀 흥미가 생겼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납작하고 길쭉한 이런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거를 만들려다 보니까 핸드빌딩 기법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표현하고 싶은 형태나 그런 것들을 위해 알맞은 기법을 찾다 보니 네, 네, 핸드빌딩을 네, 이제 네. 하셨는데 그게 되게 잘 본인한테 맞았던 네.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4학년 때 약 가서야. 네. 2, 3학년 때는 작업을 또 뭐 하기는 하지만 과제를 받았으니. 네, 하기는 하지만 딱히 막 이렇게 전공에 네. 집중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졸업 전시를 좀 그래도 본인한테 알맞는 기법을 찾아서 어느 정도 좀 마음에 들게 이제 좀 결과를 내시고 대학원까지 네. 진학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네. 대학원에 가셔서 또 이런 핸드빌딩을 계속 이제 좀 발전을 시키신 네. 거죠? 네. 대학원 가서도 계속 쭉 핸드빌딩을 했고, 네. 근데 달라진 거는 그전에는 이제 4학년 졸전을 했을 때는 유색 점토라고 하는 네.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흙을 많이 썼고, 네. 분청 기법을 애용했어요. 분청 기법이라면 네, 어떤 분청 기법이라고 하면 고려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분청 사기의 기법을 네. 뭐 상감이나 아니면 귀알이나 이런 네네네. 어두운 색 흙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네. 그 위에다가 밝은 색의 음, 그 흙물을 발라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분청사기 기법의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화장토라고 네, 하죠. 화장토. 어두운 색 흙을 좀 밝은 톤으로 한꺼풀 네, 덮어주는 느낌. 백자로 페이크죠. 그때 이제 좀 그렇게 좀 보이게끔 네, 하고 싶어서 네, 이제 네. 만든 네, 그런 차례죠. 그런데 네. 예, 그게 독자적인 기법이 굉장히 네. 많이 발전을 했었던. 네, 그래서 저는 분청사기 기법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네,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막 하다가 대학원에 가서 바뀐 거는 백자로 작업을 해야. 흙 자체가 좀 바뀐 거예요. 네, 흙을 아예 이제 백자 작업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원 때도 재미없었죠, 뭐. 백자로 바뀌게 된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네, 일단 대학원 그때 분위기만 해도 다른 흙을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네. 이제 같이 실기실을 써야 된다 보니까 네. 백자 작업을 좀 더 했어야 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네.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네, 있죠. 그 네. 도자 작업실을 같이 공유할 때 또 개인 공방이 아니고 음. 같이 그 작업을 배워나간 입장에서 여러 가지 흙들이 있는 상황이 백자 위주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어떤 학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네. 좀 어느 백자라는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작업하자는 그런 기조가 있었으면 사실은 좀 힘들죠. 왜냐면 네. 좀 눈치도 좀 아무래도 교수님 눈치도 좀 보일 수 있고. 뭐, 누가 안 줬지만, 그냥 네. 나 혼자서. 그러니까요. 네. 괜히 좀 이게 누가 직접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네. 괜히 좀 더 위축되는 그런 네, 게 네. 있었죠. 맞아요.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네. 그런. 저도 뭐 비슷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네. 제가 배울 때는 조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맞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 서울대 스타일이 백자 물레 베이스에서 조금 이제 나눠지는 어떤 좀 흐름에 있었다고 맞아, 저는 맞아.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경원 작가님 작품도 좀 그렇게 되는데 좀 이제 후배들이 좀 다양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좀 되게 좋은 선례가 되시지 않았나라고 저는 나 생각해요. 그랬다면 다행히. 또 칭찬을 드리니 또 이제 바로 얼어붙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컵 말고도 또 저는 약간 오브제 같은 작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오브제 같다라고 하는 게 좀 두루뭉술하긴 한데 네, 맞아요. 형태가 좀 더 어떤 이런 사용성을 담보한다기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그 작가가 어떤 조형 언어를 표현한 그런 네. 작품들이죠. 네, 네. 저는 그런 작품들을 보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상에 담는 김에 한번 꺼내서 한번 또 자랑을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좀 더 앞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어, 그래서 초반에는 네. 제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이게 그 기잖아요. 네. 기인데 어떤 조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스컵처럴 베슬이라고 스컵처럴 네. 베슬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자막을 넣겠습니다. 네네 그랬었는데 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형태보다는 그 기능보다는 형태에 네. 좀 더 집중해달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서구에서는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차용해서 조형적인 그 영어로 하면 스컵처럴 베슬이라고 네. 해서 많이 말을 썼었고요. 이게 먼저 만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제일 시기적으로는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이거는 최신작. 최근작인데 네. 이 형태 자체는 이거랑 같은 때에 나갔었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최신작은 잠깐 후에 아, 저기 네. 저 바닥에 네. 좀 놓겠습니다. 네. 얘네들이 딱 옹기종기 모여서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저희가 1부에서는 실제 작품을 한번 저기 담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고르러 갔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딱 꺼내셨잖아요. 네, 네. 이걸 딱 꺼내시고 제가 한 말 기억나세요? 안 이거 파시. 판매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소장용이다. 딱 그 느낌이 왔어요. 보자마자. 네. 이 작품 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덴마크의 레지던시라고 해서 네. 작가들한테 숙소랑 네. 작업실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러 갔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한 반년 동안 머무르면서 작업을 했고 네. 그때 만든 작업인데 대학원에서는 막 큰 작업들만 많이 하고 네네. 큰 수반 같은 거를 많이 만들다가 졸업을 하고 덴마크에 가서는 이때까지 했던 많은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집중해서 나의 작업을 만들어 보자 하고 한 반년 동안 집중해서 작업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이런 길쭉한 형태의 컨테이너 작업들이 많이 했었어요. 길쭉한 형태 컨테이너가 약간 이런 네, 느낌이네요. 이런 네, 이것도 다 여기서 이런 형태를 많이 만들다가 그리고 또 네. 조금 작아져서 이런 형태도 만든 거고 네. 네, 이것도 최근작인데 형태 자체는 그때 덴마크에서 만든 좀 형태예요. 그 주제가 좀 이어지는 네. 느낌인 거죠. 네, 저는 이 그릇,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 네. 기 네. 형태 자체를 어떤 공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줘서 성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쭉한 네.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네네. 그리고 이 칸막이가 자라서 어떤 아. 이 밑에 있는 칸막이가 네네네. 여기까지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네. 그냥 키가 자란 거예요. 이게 칸막이가 자랐다고 얘기를 네, 해주시니까 되게 딱 네. 바로 재밌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여기가 요 라인이랑 요거랑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이게 이 칸막이의 연장선처럼 보이게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네. 요 작업도 덴마크나 유럽 성에서 네. 많이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한 거예요. 성벽에 그 네. 표현된 네네, 그거를 이런 동글동글한 레이스 형태로 작업을 했고 네. 얘도 얘랑 얘가 별개의 것이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자세히 보면 여기가 조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쵸? 네네. 네, 그런 다른 디테일. 두 기가 딱 붙은 느낌이고 네. 여기에 살짝 여기 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턱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의 기벽의 높이랑 얘의 높이가 이게 붙어 있는데 그 단차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얘 제일 높은 점이랑 얘 제일 높은 점이.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딱 잘 보이네요. 네, 그거를 작업할 때 조금 신경을 써요. 그런 디테일에.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이 작업뿐만 아니라 그런 모토로 다른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있으면은 네. 그게 뭐 전시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면 되게 보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이후에 한 3년쯤 후에 다시 덴마크에 한 번 더 가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사이 동안에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이때 처음 네네. 덴마크를 갔을 때가 2014년인데 네. 그때 작업을 할 때 너무 행복하고 막 네. 작업이 이제 뭔가 나도 작업으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개인전을 했을 때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더 진행되지 않고 뭔가 네네. 매너리즘에 계속 그 같은 형태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고 네. 막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2017년에 덴마크에 한 번 더 갔는데 네. 그때는 이제는 그냥 그릇이라는 걸 잠깐 버려보자. 어떤 기능이 없는 형태, 어떻게 놔도 상관없는 형태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이건 거의 처음 만든 거거든요. 네. 이거는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라서 아직 바닥이 있는데 네. 다른 작업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놔도 되고 하는 네. 그런 요만한 오브제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이것들은 어떤 기라는 네, 것이 좀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그런 기의 형식이 아니고 네. 좀 더 어떻게 보면 방향이나 기능 그런 것이 좀 더 자유로워지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네.
아까 제각도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아, 쥐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는 딱 뭔가라고 보여졌는데 네. 확실히 이 옆모습이 보이는 게 좀 되게 매력적입니다. 네. 아까 바닥이 아직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닥은 좀 얘의 그 친척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쵸, 네, 그쵸. 얘가 좀 받침으로 네, 갖고 베이스가 있는, 네. 설 수 있는. 네. 그렇게 한번 갔다가 오니까 네. 작업이 좀 더 표현 방식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져서 되게 좋았어요. 네. 이 두 작품은 그 형태도 형태인데 사실 이 표면에서 오는 이 질감이나 색감이 또 굉장히 멋있거든요. 아, 장작가마로 맞아요. 네. 작업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 장작가마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이 질감들에 대해서도 혹시 어떤 생각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이거를 되게 좋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기 전에요? 네, 그냥 되게 해봤는데 내 작업은 그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저도 네, 아무래도 학교의 교육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 되게 굉장히 파인하고 뭔가 이런 것들에 그 가마 소성에 네, 있어서도 그런 미감에 눈이 익숙해져 있다가 네네. 이제 장작가마를 덴마크에 가서 처음은 아니죠. 그 전에도 해본 적은 있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니까 되게 다양한 효과들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눈이 살짝 열린 느낌이었어요. 특히 이런 작업 같은 경우가 네. 좀 제가 느끼기에는 네. 장작가마에서 이게 막 날아다니면서 붙고 되게 자유분방한 이런 텍스처가 여기 생긴 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저는 좀 보여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여기서 좀 더 자유로운 형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또 어울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제가 언제 처음 한 3, 4년 전에 그 완물에서 전시하셨었나요? 네, 4년 전에. 네, 그때 처음으로 봤는데 그때 되게 좋게 봤고 뭔가 그때는 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네. 백경원 작가님의 작업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되게 하나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최근에 작업하신 것도 네.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제일 최근에 저랑 같이 두오모 네. 앤코라는 곳에서 네. 전시를 하셨을 때 맞아요. 그때도 나왔었죠. 네.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네, 좀. 네. 이 작업은 식물의 생장이라는 네. 작업이고, 네. 나무들이 같은 수종의 나무라도 네. 다 다른, 여기 또 보시면 다 블루베리 나무인데 뒤에 있는 거요? 네, 다 다른 모양으로 자라지만 어떤 형식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나뭇가지 얘를 뻗어나가고 나뭇잎이 달려있고 하는 그런 형식은 같은데 저마다 자라는 모양이 다르니까 네.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어서 이거 말고도 다른 시리즈 작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길쭉하고 원통과 원뿔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원뿔이 한 개가 더 붙어 있기도 하고 얘랑 키가 비슷하게 돼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작업을 했어요. 이 작품의 개수는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네. 어떤 공통된 주제는 이 원뿔과 원통이라는 조형이 네. 붙어서 하나가 됐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비례가 이제 나무처럼 조금 좁고 길쭉한 형태로 만들고 있고, 네, 제가 원기둥이랑 원뿔이 붙어 있는 작업을 뭔가 제 조형 언어로 네, 해서 네. 여러 가지 주제로 작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식물의 생장이라는 주제로 했을 때는 네. 조금 더 좁고 길쭉한 좀 식물이 네. 자라나는 어떤 네, 것을 네, 표현하기에 네, 좀 네. 더 적합한 비례가 된 거네요. 네, 네. 그 전에 작업하신 이거랑 조금 또 맥이 닿는 게 보여요. 이 두 개체가 붙어가지고 네. 하나의 작품이 됐다는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쭉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따로 툭툭 떼어놓고 보면 네. 이게 연결이 이게 같은 작가가 한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네. 저 나름대로는 이게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작가 나름의 그걸 가져가는데 네. 또 귀신같이 그걸 알아보시는 관객분들도 있지 않아요? 네, 네, 네. 있죠. 그런 분들이 딱 알아보셨을 때 네. 되게 감사하고 맞아요. 좀 진짜 작업할 맛 난다 좀 이런 느낌을 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이거 보면 원뿔이랑 원통의 이런 결합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그때 이제
그 오브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원뿔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발전되어 온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원뿔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오브제인데.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게 식물의 생장이라고 주제를 잡으셨는데 네. 그 주제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 뭔가 이제 생명력 네. 같은 거를 주제로 한 전시였는데 네네.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자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작업을 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조형 언어로 네. 내 주제에 맞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식물의 생장이라는 이제 제목을 골라서 썼는데 네. 하고 보니까 뭔가 저 자신도 그 시기 즈음에 내면적으로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네. 막 자꾸 뭔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이 그런 거를 좀 작업에 반영하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 전시 같이 했을 때 그 제목만 보고 느꼈을 때보다 그 자리에서 이제 작가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되게 풍부하게 이 작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설명 없이도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또 작가들의 딜레마죠. 네. 근데 그거는 참 뭐가 맞다고보다는 이게 한 쾌 딱 오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작가의 말을 들었을 때랑 네. 다른 거는 진짜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